초급, 중급, 고급 단계별로 어떻게 하면 그 단계를 마스터한 것인지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급 단계는 어떤 특정 카드 한 장을 딱 뽑았을 때 그 카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초급 단계를 완성한 거예요. 타로 카드는요, 언어입니다. 우리가 영어에도 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가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실전에서 고라는 단어는 A에서 B로 이동하는 물리적인 이동을 말하기도 하고요. 너 요즘 뭐해? 나 학교 다녀. 이럴 때 어딘가에 다니다 이렇게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뭔가를 하거나 어딘가에 가거나 어떤 방식, 형태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때요? 못 먹어도 고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어떤 시도나 도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상황이 물리적인 상황이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의 상황이든 간에 특정한 방식이나 형태로 가거나 진행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구나. 이 핵심을 알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이런 의미들은 뭐예요? 실전 대화 상황에서 문맥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응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 핵심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영어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타로 카드는 어때요? 다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뼈대, 그 상황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응용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드 한 장을 뽑았을 때 이 카드는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야. 어떤 상황에서 등장하더라도 부정적인 느낌으로 해석하면 될 거야. 아니면 이 카드는 연애에서 등장하면은 뭐 다투는 걸 의미해. 이 카드는 다툼이야. 아니면 이 카드는 어떤 의미야. 또 어떤 의미야. 이렇게 열거해서 외우는 거는 이 카드를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암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카드의 핵심을 이해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인물들이 나무를 들고 뭔가 다투거나 경쟁하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나무라는 건 타로 카드에서 사람의 일이자 행동 또는 어떤 에너지, 욕구 이런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원소인데 그런 원소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부딪힌다는 건 뭐예요? 일적으로 부딪히거나 여러 사람들이 각자 나아가려는 방식, 행동이 부딪히거나 여러 사람이 각기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이 부딪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이 카드는 어떤 의미였지 이렇게 우리가 기억력에 의존해서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읽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전체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사람의 어떤 마음, 개인의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특정인의 마음속에서 부딪힌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행동이 여러 갈래로 나뉘었거나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생겼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에너지가 여러 가지로 분산되었거나 그런 상태겠죠. 타로 카드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읽어주는 겁니다. 외우거나 떠올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카드 한 장을 더 뽑아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물론 타로 카드를 원론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뭐 신화도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얽힌 뭐 이야기도 알아야 되고요. 뭐 상징들도 다 보면 좋고요. 뭐 별자리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기원도 알면 좋고요. 물론 뭐 알면 좋겠죠. 그런데 결국에 여러분이 원하는 건 타로 카드로 실전에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운전을 하는데 자동차 명장만큼 차에 대해서 알아야 운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지식이라는 건 결국에 내가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는지 알고 공부할 때와 실전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그냥 계속 지식만 공부할 때랑 학습력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초급 단계의 목적은 뭐예요? 가장 빨리 실전에서 실용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필요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카드의 그림과 상징성 정말 많지만 결국에 가장 핵심만 간추려서 얘기할 수 있는가? 이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예요. 실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마법사 카드는요. 탁자 위에 사원소와 머리 위에 메비우스의 띠만 알면 이 카드의 핵심은 다 이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메비우스의 띠는 안다는 거거든요. 어떤 거에 대해서 능통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원소는
타로카드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죠. 그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가 이 사람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건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어떤 주어진 조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겠죠. 그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현실적인 여건이 주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 사람 개인으로 보더라도 원하는 것을 만들 능력이나 힘 또는 역량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게 마법사 카드의 핵심이고 이 카드가 말하고자 하는 뼈대인 거죠. 근데 이 뼈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사원소와 메비우스의 띠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허리를 휘감고 있는 뱀의 어떤 영속성, 지혜, 또 여기에서 백합의 순수함, 뭐 장미의 열정 이런 거 다 뭐예요?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됐고 여건이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순수하고 열정이 들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도 가지고 있고 자신감이 있는 어떤 포즈도 취하고 있고 이거 다 이 카드의 핵심을 말하기 위한 액세서리 상징인 거죠. 결국에 이 카드가 말하고자 하는 거, 이 뼈대적 핵심을 이해하기 위한 요소인 것이지 막 이거 하나하나까지 다 외우고 다 1대1대 1의 비율로 다 중요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초급 단계에서는 최대한 실용적으로 실전에서 내가 바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핵심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두 장의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어떤 스토리가 전개될까요? 원래는 해야 되는 일들이 막 분산되어 있고 정신 없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드디어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들을 창조하거나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의 현실적인 여건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카드 한 장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강했는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어떤 과정이나 시행착오 같은 거였죠. 나쁜 게 아니었죠. 어떤 연습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카드 핵심만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카드를 바꾸면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까요? 어떤 현실적인 여건도 주어졌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만들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났는데 막상 만드는 어떤 일이자 진행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어떤 진행이나 시도에 들어가 봤더니 신경 써야 될 게 많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완드 오버는 뭐예요? 앞서 스토리텔링 한 것보다 조금 더 부정적인 상황에 가깝게 되죠. 그런데 이 카드는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의 카드고 결과에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외우면 이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78장의 카드 한 장 한 장을 다 핵심으로서 파악이 된 상태고 그 핵심을 이용해서 자유자재로 직역 형태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초급 단계를 마스터한 겁니다. 중급 단계는 기본적인 해석이 막히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고민 상황을 꿰뚫어 보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갖추어지면 중급 단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덧붙여서 빠르게 해석하는 어떤 해석 기술이라든지 어떤 중급 해석 기술도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중급자로 말할 수 있겠죠. 어떤 현실적인 여건이 주어졌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막상 진행 과정에 들어가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 카드의 상황이 됐어요. 정의 카드도 핵심만 이해하면 돼요. 검을 들고 있고요. 저울을 들고 있죠. 저울이라는 건 뭐예요?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뭔가를 재고 뭔가 측정하는 수단이죠. 검은 뭐예요? 타로카드에서 영향력이죠. 그러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상황일 수도 있고 반대로 아니면 기준에 맞추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상황, 즉 어떤 갈등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예요? 갈등 상황에 가깝겠죠. 인과관계나 다저관계라고 해볼게요. 사람들이 모여서 창업할 준비를 다 끝내고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각기 의견이 다르고 각자 방식이 달라서 여러 시행착오나 잡음이 생겼어요. 그 결과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게 되었다. 이런 리딩을 할 수 있죠.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초급 단계 리딩은 마스터한 거예요. 근데 왜 갈등이 고조됐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원인에서 어떤 여건이나 현실적인 어떤 상황이 준비가 됐죠. 그게 원인이 되어서 만들어진 문제예요. 즉 뭐가 원인이냐면 각각 개인의 어떤 지분이라든지 어떤 방식을 선택해서 나아갈 건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구나. 그래서
마지막의 카드도 역시 주관적인 기준에 대한 카드가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고민 사항을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 중급 단계는 마스터가 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덧붙여서 빠르게 해석을 하겠다. 그럼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기술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드러난 공통점은 뭐예요? 마법사 카드와 정의 카드예요. 정의 카드도 역시 영향력을 쥐고 있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마법사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카드죠. 여기에선 뭐예요? 각각의 행동이나 에너지나 일이 부딪히죠. 부딪히는 상황이죠. 주도권을 두고 각각의 개인이 부딪히는 갈등 상황이구나. 이렇게 빠르게 리딩할 수 있습니다. 맛보기로 빠르게 해석하는 기술만 가볍게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 말고도 해석을 깊게 하거나 빠르게 하거나 여러 해석 기술들이 많아요. 근데 기술을 먼저 외워서 하게 되면은 내가 이 고민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냥 기술로 빠르게 리딩만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담자에게 훈계를 한다거나 설교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은 다 기본기가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연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고급 단계는요. 자기의 타로 세계관이 확립되어 있고 그 세계관 속에서 이 도구를 활용할 수 있으면 고급 단계도 마스터가 된 겁니다. 타로 카드는 그림이 그려진 그냥 도구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기준이나 방향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초급 단계에서 말씀드린 카드의 핵심이나 내용이 다 바뀐다는 게 아니라 그 핵심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응용해서 풀이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타로 카드를 어떤 에너지를 보는 어떤 에너지의 도구로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타로 카드를 또 어떤 목적이나 방향성, 관점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저는 타로 카드를 심리학의 도구로서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심리학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심리가 근원적인 원인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마지막 카드 한 장 바꿨는데요. 주어진 여건이나 현실적인 준비나 그게 주어졌고요. 만들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역량도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막상 진행에 가서 보니까 어떤 시행착오가 일어났었죠. 그 결과 모두가 다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진행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되겠죠. 이것이 저의 심리학 타로의 프레임입니다. 가운데 카드는 뭐예요? 과정이죠. 이거는 전 단계고요. 이거는 후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나 봤더니 각각의 인물들은 뭐예요?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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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누가 리더도 없고 팔로워도 없고 다 동등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서로 만드는 일이자 행동이자 에너지죠. 그게 부딪힙니다. 여기에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과정에서. 그렇죠? 그런데 후에 해결된 상황을 보니까 누군가가 리드를 하는 입장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이끌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결국 이런 상황으로 해결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앞선 상황에서 이 인정에 대한 거, 지지에 대한 게 없었다는 얘기겠죠? 물론 이제 겉에 드러난 외부적인 상황에서는 각자 나아가려는 방식이 부딪혔고 그게 결국에는 하나의 방식으로 합쳐졌습니다. 이게 이제 겉에 드러난 문제지만 심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각자 자기의 방식이나 분야를 인정받고 지지하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 욕구나 지지에 대한 심리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에서는 각자 서로의 방식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정 욕구가 부딪혀서 만들어낸 문제라는 거예요. 즉,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여기에서 리더가 되고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도 물론 문제의 핵심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각각의 개인의 몫이나 분야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와 입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리더가 없는 건 겉의 표면에 드러난 문제인 거고 더 근원적인 문제는 각자 분야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존중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에서도 진행이
멈춰 있었던 거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여기서 리더가 누가 뽑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은 뭐예요? 각자 분야에 대한 맡은 바 일에 대한 존중하는 자세를 먼저 분위기를 형성해야 되겠죠. 그게 본질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타로 카드는 그림이 그려진 도구일 뿐이고요. 이 타로 카드가 무엇인지보다 우리가 이 타로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타로 알려주는 남자를 친구 등록하시면 가장 빨리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